조금 전에 들어온 북한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북한 권력 지형이요,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에서 노동당 대회가 지금 엿새째 열리고 있는데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아니 부부장에서 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으로 승진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오빠가 올려준 거예요? 일단 북한의 이제 김씨 일가의 권력 구도상 이건 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일성 때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조직 부장을 했거든. 네. 또 김정일 때는 동생 김경희가 경공업 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도 이미 오래전부터 역대적으로 다 부장을 했는데 왜 나는 부장을 안 주느냐, 오빠한테 아마 강하게 요구했을 것 같고 그랬을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부장직을 줬는데 네. 핵심은 어느 직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지금 이번 당대를 통해서 여러 직이 지금 공석으로 났습니다. 네네. 조영원이가 차지했던 직, 그다음에 박전천이 차지했던 군정부장직, 여러 부장직이 났는데 군정부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여정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없어진 것이 김영철과 이성건, 대남, 이 남북 관계를 보는 직인데 이건 부장이 아니고 국이거든요. 10국. 근데 이번에 부장이래요. 그래서 만약 김여정이가 대남 관계를 이제부터 주관해 본다면 예. 10국을 다시 불어 올려놓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아니면 향후 김주애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견제나 힘 빼기라면 네. 부장은 부장이되 예. 김경희처럼 경제부문 담당 부장직을 주면 이거는 직급은 올라갔지만 승진은 했지만 힘은 더 빠진 거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느 직인지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북 관계 자리를 맡겼으면은 김여정을 좀 믿을만 하다고 보고 네.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좀 준 걸 수 있고, 그게 네. 아니라 뭐 경제 이런 거 맡겼으면은 힘을 오히려 뺀 힘 거죠. 빼기로 그렇죠. 그냥 예. 보여주기식 승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여동생 김여정의 승진도 승진이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주석을 다냐 안 다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총비서에 제출이 됐더라고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주석제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김일성이 갖고 있던 국가 주석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영구 결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갖는다, 이거는 뭐 외신에서 나오면서 좀 이게 증폭됐는데 국가 주석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예. 국가 주석이라는 게 중앙인민위원회 안에 주석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 직책인 국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중국 국무원처럼. 그러니까 굳이 그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당 총비서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북한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김정은을 대체 불가의 인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일환이가 연설을 통해 가지고 다시 김정은을 총비서로 재추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김정은의 어떤 권력 기반, 15년 이미 통치를 했고 앞으로 5년을 더 통치해 나갈 이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 다시 총비서라는 노동당의 최고 직책에 힘을 몰아준 것 같아요. 근데요, 궁금한 거는 태 의원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게 이제 국정원까지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당대회에 김주애가 같이 오냐 안 오냐, 이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였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김주애는. 네, 그 당대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예. 김주애가 이번에 당직을 맡으려면 당 규약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만 17세 성인부터 당원이 될 수 있거든요. 당원이 일단 돼야 당직을 주겠는데 네. 아직 13세밖에 안 되는, 13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이번 당대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네. 김주애에게 후계자 그런 직함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당 규약은 개정됐어요.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는 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들 그러면 후계자로 이번에 책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일었는데 네. 김주애가 이번에 후계자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법적 구조를 보면 예. 북한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당 규약이 있어요. 당 규약 위에 북한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10가지 원칙이에요. 10대 원칙이 있는데 이 10대 원칙을 197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없이 쭉 이어오다가
2013년 6월 19일 날 김정은이가 불현듯 이 10대 원칙을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는가 하면 10조 2항에 앞으로 향후 북한의 위협은 백두혈통 명맥을 이어간다. 라고 2013년 6월 19일 날 개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북한을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10대 원칙을 백두혈통 명맥을 영원히 이어간다라고 개정해서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했는데 아셨군요. 아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네. 이 상황이 지속돼 오다가 2021년 당 8차 당대회 하면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북한의 제1비서직을 내왔습니다. 그래 북한이 또 한 번 변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총비서직이고 이 1비서직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김여정한테 주는 거냐 했는데 안 줬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김주애가 화성 17호 발사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총비서직이 김주애한테 갈 것 같은데 너무 어리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간 8차 당대 이후 지난 5년간 1비서직을 계속 공직에 두고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혁했다고 하는데 1비서직을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건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17살은 못 들어오는데 이번에 네. 바꿨을지 안 바꿨을지. 그건 좀 이제 그래서- 당원 당규를 그쵸? 어떻게 규약을 개정했는지 예. 이제 공개.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허구가 아닙니다. 기록의 연장선이며 은폐되어 왔던 북한 최고위 권력층의 실체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언인데요.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100%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